안녕하세요. 이렇지만 더 문제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의 채널 액다의 지원입니다. 자, 액다의 러브크래프트 그리고 크툴루 신화 설명의 외전입니다. 왜 외전이냐면은 제가 이전에 3부작으로 했었죠. 액다의 러브크래프트 3부작 해갖고는 3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굳이 크툴루 신화라고 묘사를 안 했던 거는 크툴루 신화보다는 러브크래프트의 문학의 속성이 강했죠. 그리고 이제 왜 3부작이냐? 왜 3부작이냐면은 그 3개가 제일 재밌어요. 그 3개가 제일 유명하고 나머지는 가독성도 안 좋고 내용도 좀 밍밍해요. 그래서 이제 외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나마 이 외전 중에서도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나름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러브크래프트 작품뿐만 아니라 크툴루 신화와도 밀접한 게 바로 어떤 작품이야? 오늘 말씀드릴 크툴루의 부름입니다. 크툴루. 자, 이제 그런데 원래 오늘 제가 예고드렸던 거는 더니치의 공포, 더니치 호러랑 크툴루의 부름을 같이 묶기로 했었는데 좀 분량이 너무 길어요. 크툴루의 부름만 하던가 더니치의 호러만 한다면 좀 짧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묶어버리면은 분량이 좀 길고 좀 산만하단 말이야. 헷갈려갖고 오늘은 좀 짧게 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이제 크툴루의 부름인데,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소설 읽어보세요. 러브크래프트 전집 1권에서 이제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자세한 건 이제 소설 본인이 읽어보셔갖고 본인이 상상력의 나라를 펼치면서 이 글자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간에 액다만의 각색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시청에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뭔가 천박한 표현이라든가 고성 같은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건 뭐야? 크툴루의 부름입니다. 오! 러브크래프트가 만들었던 코즈믹 호러 세계관 명칭이 뭐죠? 크툴루 신화죠. 크툴루 신화. 근데 원래 이제 크툴루 신화라고 불릴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러브크래프트가 만들어냈던 이 초월적인 공포라던가 이 신화 세계관은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이랑 팬메이드로 만들었고, 이제 러브크래프트가 거의 저작권을 풀다시피 했잖아요. 지인들이랑 서로 같이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거스트 델러스라는 작가가 이것들을 정립을 해갖고 크툴루 신화가 맞지 않나? 왜냐면은 러브크래프트가 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러브크래프트가 심지어 사파도 남겼죠? 그랬던 크툴루가 메인으로 좀 밀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 지구에 나와버리는 크툴루잖아. 그래서 이제 크툴루 신화로 이제 밀어줬죠. 그 크툴루 신화의 핵심이 되는 작품입니다. 러브크래프트 말년에 나오지도 않았고, 러브크래프트, 그러니까 인스머스의 그림자라던가 우주에서 온 색채라던가 광기의 산맥보다 이전에 나온 게 바로 이 크툴루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코즈믹적 존재들이 나오긴 했었죠. 하지만 이 크툴루 신화에 이 토대가 잡혀있는 게 바로 이 크툴루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크툴루의 부름은 다른 작품들이 있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우주에서 온 색채는 살짝 외전 느낌이고, 광기의 산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스머스의 그림자보다도 유명하다면 더 유명하죠. 그리고 그 급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급의 재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면 소설이 좀 산만해요? 소설이 좀 산만합니다. 이거 분명히 인스머스의 그림자라던가 광기의 산맥에서도 이제 그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존나 많았죠. 존나 많은 건 아니지만 은근히 있었죠. 여긴 아주 숨기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나와요. 책이 왜 산만하냐면은 액자식 구성이 여러 번 들어가요. 이전에 우주에서 온 색채도 액자식 구성이긴 했죠. 근데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고, 그 들어본 이야기의 화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본단 말이야. 액자의 구성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돼갖고는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산만하죠? 산만하긴 한데 구전이 돼갖고는 뭔가 조금 더 으스스하고 조금 더 신화 같고 조금 더 로어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장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크툴루의 부름 시작해봅시다. 주인공 화자에게는 종조부가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내가 처음에 소설을 읽었을 때 증조부인 줄 알았어요. 증조부. 근데 증조부가 아닙니다. 종조부예요. 종조부는 뭐야? 뭐 큰할아버지라던가 작은할아버지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 처음에 소설을 읽었을 때 나는 증조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회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종조부라고 돼 있는 거야. 종조부.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아니면 작은할아버지예요. 하여튼간 이제 주인공의 종조부는
학계에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 고대 문화라던가 뭐 신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역사학자 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9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40살이 넘었으니까 와이프도 죽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없고 주변에 직계 후손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셔갖고는 이제 뭐 유산 상속이라던가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주인공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매콤매콤합니다. 왜 시작부터 매콤매콤해? 와, 크툴루의 부름이니까 무시무시한 코즈미 코로가 나오나요? 왜 그러냐면 종조부가 9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종조부의 죽음이 뭔가 자연사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정정하셨던 분인데 90살이 넘었지만 정정하셨던 분인데 뭔가 미스터리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 어떻게 미스터리하게 돌아가셨나요? 금단의 지식을 얻어갖고 끔찍한 존재에게 희생당하셨나요? 흑인으로 추정되는 선원이 종조부를 확 하고 밀어갖고는 이제 굴러떨어져갖고 돌아가셨다. 어느 사람이 그거를 목격했다. 이런 언급이 야 씨발 아니 시작부터 이런 인종차별적인 퍼킹 레이시스 같은 표현이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래갖고 나 책당 읽는데 아 이거 그냥 덮어버리고 싶네? 이 새끼 이젠 퍼킹 레이시스트 숨기지도 않네? 선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종조부가 퇴근하는 길에 확 밀어버려갖고는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나? 아니면은 뭐 그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나? 그래갖고 죽었다고 언급이 됩니다. 그걸 누군가 목격을 했다. 근데 그 대상의 신원은 모르겠다. 선원 플러스 흑인인 것 빼고 모르겠다고 언급이 됩니다. 예. 자,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에서 대충 수사합니다. 뭐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양반 아니야? 90살 아니야? 90살에 죽었으면 그건 자연사지. 젊었으면 피하고 살았으니까 자연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자빠져서 죽었으면 그건 자연사 아니야? 그래갖고는 경찰에서 대충 자연사로 매듭 지어버려요. 자, 그래갖고 주인공이 이 종조부의 사무실에 가갖고는 종조부의 유품을 이렇게 막 수습을 하고 있는데 스크랩이 겁나 돼 있는 거야. 방이 그냥 서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액다의 방처럼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막 있고 책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지 스크랩한 것도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 뭡니까? 이 주인공은 뭐야?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호기심이 어마어마하죠. 인간은 항상 호기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죠. 호기심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갖고 대충 뭐 수습을 하면 되는데 그 종조부의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뭔가 같은 대상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야. 뭐지? 그걸 보니까 그 대상이 일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요걸 보아하니까 뭔가 점토로 된 석판을 주인공이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는 않지만 담고 있는 것은 오래된 상형 문자를 담고 있었어요. 만든 거는 굉장히 세심하고 그렇긴 한데 오래된 물건 같지는 않은 거야. 최근에 만든 물건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상형 문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문어와 같이 생긴 촉수를 가지고 있는 대머리한 놈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건 뭐야? 주인공이 되게 흥미롭게 이것을 봅니다. 요것에 묘한 끌림을 얻어요. 나중에 대머리가 될 운명인가? 주인공이 점토판에 흥미를 갖는데 요 점토판이 알고 보니까 유물을 출토한 게 아니라 어떤 미술가가 만들어갖고 할아버지한테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미술가가 누굴까 하고서는 주인공이 이 종조부 할아버지의 기록을 찾다 보니까 이 선물을 줬던 대상을 찾아냅니다. 그건 누구야? 그건 바로 앤서니 윌콕스라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앤서니 윌콕스는 굉장히 유망한 미대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실패한 미대생은 아닌 게 다행이죠. 앤서니 윌콕스가 어떻게 왔느냐? 이 할아버지가 뭔가 고대라던가 뭐 그런 것 쪽으로 좀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미대 합격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행이죠. 다행히 미대에 합격을 했어. 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앤서니 윌콕스가 딱 찾아옵니다. 이 바닥에서 유명하시다고 꼭 왔어요 하는데 이 양반 뭐야? 이 양반 굉장히 쾌한 거야. 어딘가 굉장히 음울해 보이고 얼빠져 보이고 쾌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뭔 일로 오셨어? 그랬더니 제 꿈속에서
뭔가 자꾸 시발 보여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앤서니 윌콕스가 무슨 썰을 푼다면 최근에 이 동네에 그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갖고는 지진이 좀 정기적으로 일어났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요 지진이 일어난 뒤로 이제 지진이 갤러리가 이제 터졌겠죠. 공격당했겠죠. 예. 지진이 일어난 뒤로 자꾸 앤서니 윌콕스의 꿈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꿈속에 딱 잠자리에 들면은 맨날 똑같은 꿈을 꿔. 어떤 꿈을 꾸냐면은 어떤 초록색에다가 퀴퀴하고 쿵쿵한 유적지 혹은 도시를 앤서니 윌콕스가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도시에 있는 그 구조물은 뭔가 돌도 아닌 것이, 금속도 아닌 것이, 광맥도 아닌 것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형태의 재질로 돼 있는, 이상한 형태의 유적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런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어서와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뭔 소리야 하고서 뒤로 싹 돌아보니까 크고 거대한 어떠한 물체가 앤서니 윌콕스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형태가 얼마나 기괴했냐면은 초록색 피부에다가 대가리는 대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입 쪽에는 데비 존스처럼 뭔가 촉수가 달려있고 몸은 용처럼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온몸은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러한 형태의 용과 문어가 짬뽕이 돼 있는 형태가 딱 그 주인공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끼웃 하고 딱 깹니다. 깨면은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다음날 잠에 들면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외워버리죠. 니놈의 패턴을 파악했다. 강약냐 중간냐.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앤서니 윌콕스가 굉장히 뛰어난 미대생이라 그랬죠. 그래갖고 요것을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것을 점토판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요런 것을 봤습니다. 혹시 요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르신?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씨발 난생 처음 보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할아버지가 딱 이럽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썰을 맛깔나게 푸는 거야. 야 유튜버였으면 성공했겠죠. 자 그래갖고는 썰을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며칠에 걸쳐갖고 이 종조부랑 할아버지랑 앤서니 윌콕스랑 서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꿈에선 뭐가 보였나? 그럼 오늘 꿈에서 낙지 숙회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쭈꾸미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꼴뚜기를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흠터레스팅 해갖고는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미대생이 실력도 좋은 게 있지만 뭔가 일정한 양식과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의 톨킨이라던가 러브크래프트가 되지 않는 이상 요런 것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다. 뭔가 좀 싸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는 앤서니 윌콕스랑 주기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갖고는 이야기를 듣는데 앤서니 윌콕스가 하루는 약속을 한 장소에 안 나온 거야. 약속을 한 시간에 약속을 한 장소에 안 나온 거야. 임마 왜 이래? 약속을 안 지킬 친구가 아닌데 미대에서 떨어진 건 아니겠지? 그래갖고 수소문 해갖고는 앤서니 윌콕스가 묵고 있는 뭐 하숙집이었는지 앤서니 윌콕스가 묵고 있는 그 집에 갑니다. 가니까 어떤 상태야? 애가 고열에 시달려갖고는 인사불성 상태인 거야. 씨발 죽을 것 같아요. 아우 막 이러는 거야. 며칠이 지나니까 앤서니 윌콕스한테 연락이 옵니다. 씨발 쌩쌩해요. 이제 쌩쌩합니다. 시승듯이 나왔어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박쥐고기를 먹었는지 애가 마탱이 갈 것 같아갖고는 오늘 내일 하던 애였는데 다음 날에 되니까 씻은 듯이 나온 거야. 뭐야 이 새끼 꾀병인가? 근데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죠. 무슨 수상한 점이 있었냐면은 그 꿈속에서 봤던 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야 그 데비 존스 그 대머리 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딱 얘기를 하는데 대머리 문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머리는 아저씨가 대머리인 거고 이 새끼가 찌릿 무슨 문어 얘기하는 거야? 문어 뭐요? 그 문어랑 용이랑 합쳐졌다 그랬잖아. 문어랑 용이랑 합쳐져요? 그게 뭐야 이 양반? 이 양반 그 오해머를 너무 많이 했네. 그거 릭터 아니냐고 릭터.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앤서니 윌콕스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자기가 꿨던 꿈만 뿅 하고 잃어버립니다. 예. 자 앤서니 윌콕스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다 그랬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전부 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야.
앤소니 커스는 이제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술가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해갖고는 그것을 그 바탕으로 소설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며칠을 앓더만 이제 시즌들이 나왔는 거야.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이제 감지를 하죠. 이거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술하는 거 빼고는 서로 교류도 없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지? 하고서는 깊은 생각이 잠깁니다. 뭐 정기적으로 이제 다른 틀딱들이랑 같이 학회를 열어갖고는 고대 유적, 유물, 문화 아니면 뭐 종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회를 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경찰 한 명이 난입을 합니다. 비회원, 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비회원이었던 레이먼드 르그라스라는 그 경감이에요. 경감. 레이먼드 르그라스라는 경감이 저기 저 의뢰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딱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 최근에 파인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릇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생긴 동상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랬더만 이제 다들 쫓아내려고 그러죠. 뭐야 이거, 우리 진품 명품하는 인사동에 있는 노인네 아니야? 우리 지금 한복 입고 있어? 아니잖아. 우리는 진품 명품하는 사람들 아니야. 감정 안 해줘요. 나가요 나가. 딱 그러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요 점토를 보아하니, 점토 조각상을 보아하니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뭐지? 앤소니 윌콕스가 만들었던 그 점토판에 나오는 그 존재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써져 있는 글도 굉장히 비슷한 거야. 그래갖고는 아니요 들어오셔.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자, 이거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혹시 꿈자리에서 혹시 보셨나요? 그랬더만 이제 야 액자식 구성이라 그랬죠? 또 이제 르그라스 경감이 여기서 또 썰을 풉니다. 자, 르그라스 경감은 그 뉴올리언스 쪽에 그 실종 신고를 받아갖고는 뉴올리언스 쪽에서 그 근무하던 경감이었단 말이에요. 액자식 구성. 그쪽에서 근무하는 경감이었는데, 자 최근에 연속적으로 그 동네에서 실종 신고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쿠팡에서 팔던데요. 그 실종 신고 조사차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뉴올리언스 보면 뭡니까? 여러분 레드데드 리뎀션 하면은 그 엘리게이터 악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늪지대란 말이야. 늪지대. 그래갖고 거기에 라파예트였나? 그래갖고는 약간 해적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살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선량하다고 묘사가 됩니다. 왜 그래? 라파예트인가 걔네는요 그 백인이거든요. 경찰들이 실종 신고를 받았죠. 실종 신고를 받아갖고는 그쵸 생든이죠. 생든이 이제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라파예트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게 말이죠, 그 좀 조심하세요 경찰 나으리. 딱 그럽니다. 에? 뭔 소리야? 아니 그 생드니 안쪽에 뉴올리언스 늪쪽 안쪽에 뭔가 기괴한 괴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거기가 좀 그래. 그 양반들이 좀 그래.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스머스의 그림자를 봤어. 그 다음에 광기의 산맥을 봤어. 우주에서 온 색채를 봤어.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르그라스 경감이 원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그 20명 정도의 경찰을 소집을 합니다. 경찰관들 20명 정도를 소집을 해갖고는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요. 이게 그 사람들이 좀 그렇다는 거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단 말이지. 그래갖고는 원래 한 두세 명이서 수색하는 게 20명이 뿌려갖고는 20명의 경찰관들이 이제 뉴올리언스의 늪지대를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뉴올리언스의 이 늪지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어떻게 가봤어? 레드데드 리뎀션으로 가봤어요. 생드니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설 악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드니 이 늪지대 지나가면 밤에 엄청 음습하거든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안개 낀단 말이야. 딱 러브크래프트가 싫어할 만한 곳이죠. 요런 곳을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데리 할 때도 존나 무섭단 말이야. 여기 레데리 할 때도 괴담 스팟이에요. 레데리 할 때 여기서 막 이상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깊고 깊은 숲속에서 소리가 나봤자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 뭐야 개구리 소리라던가 새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가끔 뭐 고라니 소리라던가 멧돼지 소리 빼고는. 자 그러고 있는데 뭔가 타악기 소리가 나는데 누가 여기서 파리 투나잇 하나? 뚱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이거?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뭔가 파티할 때 우퍼 소리 있잖아요.
웅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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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소리만 나는 게 아니죠. 소리 방향을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반짝 반짝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이거 설마 이 깊고 깊은 숲속에서 빵댕이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클럽 아니야 클럽? 알파메일 알파 피메일들 여기 모여있구나. 웅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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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는 소리의 근원을 따라갑니다. 소리의 근원을 따라가니까 역시나 누군가 불을 피워놓고서는 빵댕이를 흔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빵댕이를 흔드는 광경이 여관 기합이 아니었습니다. 왜? 모두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가운데다가 모닥불을 딱 두고서는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야스! 야스! 야스 인 더 비치! 막 이런 거라던가 막 이렇게 세상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음탕한 소리를 내면서 40~50명 정도가 빨개 먹고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러브크래프트 18번 곡 뭡니까? 이 경찰관들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괴하고 무서웠던 거야. 심지어 여기에 뭐도 있었어? 사람이 칼로 난도질 당해갖고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칼로 난도질 해갖고 매달려 있는 거야. 뭔가 인신공양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러브크래프트 18번 곡 등장. 이들은 그걸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뭘 보고 놀랐어? 흑백 혼혈인이었습니다. 야! 흑백 혼혈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기괴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난도질해갖고 나무에 매다는 거는 무섭지가 않았어. 근데 뭐야? 흑백 혼혈에다가 그 다음에 뭐지? 약간 동양인 비슷한 사람도 있고 살려줘! 유색인종이야! 끔찍해! 아유 씨발 한결같다 한결같아. 여기서 나오는 워딩 그대로 하겠습니다. 흑백 혼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의 부두교의 의식보다도 더욱더 미개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문명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말도 별로 없어 보였다. 너무나도 수준 낮고 미개해 보여갖고 할 줄 아는 말도 없고 사고방식도 뭔가 이상해 보였다. 그 아프리카의 부두교 의식보다도 미개하고 기괴하고 그 불경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백인은 없었다. 흑백 혼혈이었다. 자, 야 여기서부터 책을 덮고 싶어요. 야 이 양반 한결같죠? 야 한결같죠? 야 씨발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한결같지? 와 여기서부터 나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내 눈을 의심했어. 내 눈을 의심했어. 여기서 이제 나중에 크툴루도 등장을 하거든요. 나중에 크툴루도 등장한단 말이야. 근데 뭐야? 그분 아프리카 가보셨대요? 안 가봤으니까 저지랄이지. 2,000원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왜? 흑인 작가가 러브크래프트 상 수상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거 상 거부했는지 아시겠죠? 예? 내가 그때 그랬죠. 얘가 러브크래프트가 fucking 레이시스트여갖고는 그 흑인 작가가 러브크래프트 상 받았는데 수상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들은 흑백 혼혈이고 그나마 여자들은 뭐야? 약간 그 이베리아 반도 쪽 있죠? 약간 서구권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피부빛이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도 약간 그쪽이었다. 라틴 쪽 같았다.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러브크래프트가 의도한 건 뭐였을까? 나 그게 존나 웃겨.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 보면서 그랬던 거는 사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 그냥 진지 빨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가 무섭냐면은 아무도 없는 깊고 깊은 늪지대 숲속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순화된 겁니다. 다 빨개 벗고 있어요. 빨개 벗고 막 몸에다가 뭐를 칠해놓고 그 다음에 기괴한 조각상에다가 실종자 2명을 꼬챙이에다 매달아놓고 난도질하고서는 기괴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요 컬트 집단은 40~50명이 넘어요. 수도 2배란 말이야. 그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크툴루의 부름에서 이 광경에 대한 묘사는 적어요. 의외로.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광경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적고 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건 뭐야? 그들의 인종, 그들의 문화 수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그래서 무서웠던 요소가 뭔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거는 어머! 숲속에서 광신도 집단이 있어 무서워! 그러는데 누가 뭐더라도 읽다 보면 러브크래프트가 퍼킹 레이시스트처럼 살려줘 흑인이야 라고 언급한 게 딱 보여요. 왜냐면 이 다음에 또 한 번 더 킥이 남아있거든요. 한 번 더 킥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찰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경찰들이 기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이잖아. 그래갖고 경찰이 가갖고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부터 네 녀석들을 무슨 죄로 잡혀가 체포하겠다. 이 역정러무 새끼들 당장 체포에 응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싹 보더만 일단 대화가 안 통해요. 일단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대화가 안 통해갖고는 얘네가 머리수가 더 많잖아요. 머리수도 많고 몽둥이랑 칼도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들이 경찰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 수적으로 경찰이 2배가 불리해요. 근데 얘네가 이 컬트 집단이 경찰을 습격하려고 그러는 거야. 믿고 있는 구석에 있었으니 야 이 쌍놈의 이 컬트 새끼들아! 이곳은 권총이요 머그레 지팡이요 죽고 싶지 안 하려면 까부진들 말하고 탕탕탕 빵! 그래갖고 뭐야? 건법으로 제압을 합니다. 수적으로는 얘네가 2배가 많았지만 야 이 새끼들아! 죽고 싶어? 이게 바로 문명의 힘이다 이 새끼들아! 이게 바로 백인의 의무라는 것이다! 탕탕탕 빵! 이러니까 컬트 애들이 죽거나 도망가거나 잡힙니다. 예, 총 박히면 꼼짝 못하죠. 예, 기괴한 고대신을 믿고 따르던 집단은 결국에 현대 과학기술 앞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요거 권총 박히면 꼼짝 못해. 역사적으로도 이 이야기였다. 강철과 화약, 총균쇠 몰이나 딱 그래갖고 얘네들을 잡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몇 명은 죽고 한 절반 정도는 체포해 간단 말이에요. 신문하면 어떻겠어? 뜻이다 또또 끝들려 미니니의 끝들려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노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노인은 뭐야? 노인은 대화가 통하는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야! 다들 왜 이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카스트로라는 노인이 있거든요. 카스트로라는 노인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들 이거 어디서 알아냈어? 당신들 배후 세력이 뭐야? 딱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니까 그 카스트로라는 노인이 뭐라 그래? 자! 중국의 깊고 깊은 곳에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깊고 깊은 곳에 요 컬트가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전수를 받아갖고 이제 이쪽으로 미국으로 상륙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 흑인만 인종차별 당할 순 없지! 동양인 살려줘! 중국인이야! 살려줘! 동양인이야! 살려줘! 푸만추야! 살려줘! 만다린이야! 얘네들은 원래 선원들이었어요.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중국 쪽을 들렸는데 중국에서 어떤 고대의 신을 만나갖고는 그 고대의 신을 섬기는 컬트를 만나갖고 거기서 중국에서 전수 받아갖고 그래갖고 여기 미국까지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도 함께 해라 받아들여라 이제 유리와 하나가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쿠툴루와 하나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쿠툴루? 뭔 소리야? 자 충격적인 우리 우주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네 이럽니다. 뭐냐면은 머나먼 옛날 이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크툴루께서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소곤소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이거 광계산맥이랑 이어집니다. 자, 그들은 오래된 고대의 존재들입니다. 위대한 고대의 존재들 그레이트 올드원입니다. 그레이트 올드원은 태초의 지구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존재고 죽음과 삶은 이들한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정한 형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끝도 없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가 우리는 현실 우주에다가 권능을 행사하고 무언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별이 정렬이 돼야 돼요.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 위대한 그레이트 올드원들이 이 물질 우주에다가 뭔가 권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별이 정렬이 되는 순간에 크툴루께서 별빛으로 속삭이셨단다. 이 몸 등장. 크툴루를 비롯한 그레이트 올드원들이 지구에 강림을 하고, 자, 쭈뾰쭈뾰 이제 이 지구는 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 왜 왔죠? 모름. 지구에 왜 왔죠? 그냥 뭐 좋았나 보지. 푸른 별이 좋았나 봐. 그래갖고, 근데 이 당시 고대의 지구는 누구의 것이었죠? 이 당시 고대의 지구는 올드원들이 먹고 있었죠. 이전에 광계 303명이랑 연결이 됩니다. 올드원들이 지구 먹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딱 내려오지만 여긴 이제 쿠툴루의 것입니다. 니시리도 스타타 쿠툴라 딱 이러니까 이제 그레이트 올드원이랑 전쟁이 벌어지죠. 크툴루와 올드원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크툴루 존나 셉니다. 뭐고 이 씨발놈들은 머리카락 있는 놈들이다. 붕쭈 크툴루 딱 해갖고 어떻게 해? 싹 다 쓸어버려요. 근데 정황상 크툴루가 잡았다기보다는 크툴루의 따까리들이 있는데, 크툴루의 따까리들은 크툴루 스타스폰이라 그럽니다. 크툴루 스타스폰이면은 크툴루가 낳은 신의 아이인가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크툴루 스타스폰은 몰라요. 얘네는 크툴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가 크툴루의 자식인지 아니면 크툴루의 창조물인지 크툴루의 신봉자들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크툴루의 분신인지 아무튼 몰라요. 근데 주로 하는 일은 뭐야? 크툴루 따까리, 셀주니어 같기도 하죠. 그래갖고 이 크툴루 스타스폰이랑 크툴루랑 쭈뾰쭈뾰 해갖고는 이제 올드원들을 몰아냅니다. 올드원이라는 고대의 종족을 몰아내는데, 자, 우리 크툴루는 검소했죠. 왜 검소했어? 지구의 절반만 먹습니다. 절반만 먹고, 특히 크툴루가 꽂힌 데가 뭐가 있었어? 크툴루는 바다가 좋았어요. 오, 물질이 좋아요잉. 그래갖고 어떻게? 크툴루는 바닷속에 르리에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재개발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재개발 들어가갖고 르리에라는 도시를 딱 만들어갖고, 르리에야 지구는 이제 제 겁니다. 까불지들 마시오잉. 딱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별이 정렬하는 순간에만 크툴루 같은 이 초월적인 존재들, 그레이트 올드원들은 별이 정렬하는 순간에만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는데 별의 정렬이 딱 풀리니까 크툴루가 아우, 이 몸은 돌아오도록 하겠다. I'll be back. 그래갖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게 5천만 년 전이었어요. 5천만 년 전에 크툴루는 동면에 들어가갖고 이제 르리에를 제외하고 지구는 이제 다른 생명들이 차지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크툴루의 동면을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별의 정렬이 맞춰지는 순간에 특수한 주술적 의식을 해야 돼요. 별의 정렬이 맞춰지는 순간에 특수한 주실 의식을, 컬트 의식을 행해야만 크툴루가 정신 눈을 딱 떠갖고는 아유 잘 잤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까 뭐야 얘네 살려줘 흑인이야 요 얘네들이 있죠? 요 크툴루의 컬트들이 뭐야? 얘네들이 크툴루를 위해서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거야. 크툴루를 해방하기 위해서. 근데 별이 언제 정렬이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별이 언제 정렬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는 거야. 일단 쿵쾅대고 보는 거야. 언젠가 별이 정렬이 되는 순간이랑 딱 맞지 않을까 아다리가? 그러니까 아무튼 하고 있는단 말이야. 근데 한 5천만 년 지났잖아. 5천만 년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타이밍 아니냐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죠? 지진이 정기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그 앤서니 위콕스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환영이 보였다 그랬잖아.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자, 크툴루가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크툴루는 이 루리에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루리에에서 잠들어 있는데 뭐야? 자다가 뭐야?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엉덩이 벅벅 긁어요. 아니면은 하다가 방구 한번 뿡 낀단 말이야. 원래 크툴루가 그런 거였어. 지진이 일어났던 게. 그 지진이 일어났던 게 아우 씨발 하고서 엉덩이 쓱 벅벅 긁었어. 그랬는데 육상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마치 대격변에서 데스윙이 날갯짓 하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데스윙이 대가리 빵 박으니까 그 뭐야 가시노부 골짜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툴루가 엉덩이 벅벅 긁으면은
그게 지진이야. 그리고 크툴루가 방금 뿡 꼈어. 그럼 그게 화산이 터지는 거야. 동토 땅! 시끄럽다이! 그런 거였어. 그래갖고 그분이 깨어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깨어나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을 할 것이다. 니들은 싹 다 뒤져불고 우리 크툴루의 컬트가 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이!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그들만의 생각입니다. 예. 실제로 크툴루가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할지 어떡할지 몰라요. 컬트의 주장에 의하면은 꿈에서 크툴루가 나오잖아요. 꿈에서 크툴루가 나오는 거는 약간 크툴루랑 정신이 조금씩 링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크툴루랑 조금씩 정신이 링크돼 갖고 그 예술가들이 반응을 하고 꿈속에서 환영을 받던 게 크툴루와 정신적인 링크가 잠깐 연결이 돼 갖고는 크툴루의 환영을 받던 거야. 그래서 크툴루께서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소곤소곤 이러는 거야. 르그라스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야.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보고서 내용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대충 뭐 올려갖고 마무리 짓습니다. 예, 보고서는 남기는데 공론화는 안 시켜요. 이거 드립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못 믿으시네. 네, 본문 내용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신화 작가와 신지론자들 입에서 나오는 광활한 꿈이었으며 호녀라와 불황자 집단이라고 나오기엔 너무나 우주적인 상상이었다. 언뜻 부두교 같지만 훨씬 끔찍한 형태의 의식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들이 아프리카의 부두교보다 더 사악한, 그때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음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호녀의 집단이 불을 중심으로 기이한 원형을 이룬 채 고함을 치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다.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비천한 혼혈인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까지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흑백 혼혈의 선원이었다. 서인도제도 출신이었고 여자의 경우 카보베르데 출신의 포르투갈인이 많았다. 아프리카의 물신 숭배보다 더 오래고 뿌리 깊군 뭔가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이가 지긋한 혼혈인이었다. 이 발언은 본 방송과 관계없으며 오직 곽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 러브크래프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러브크래프트의 이 퍼킹 레이시스트 같은 사상에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지금 흑백 혼혈, 흑인, 그 다음에 중국인 얘기 나왔죠? 이 퍼킹 레이시스트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거를 르그라스 경감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르그라스 경감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다른 과학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요것은 에스키모 족속들의 토착신앙과도 비슷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옛날에 조사해봤는데 에스키모의 사악한 컬트 집단들도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문화가 있었어요. 요거 흥미롭군요. 그 중에는 사악한 에스키모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 중에 사악한 에스키모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흑인, 중국인,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인, 그리고 에스키모인들까지 미국에 와갖고는 사악한 컬트를 전파하다니. 내 이놈들! 존나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요거 핵심 뭐야?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크툴루를 신봉하는 컬트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 문단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 문단의 핵심은 봐봐요. 아프리카, 동양, 그리고 저 알래스카, 아니면 남태평양, 그리고 남유럽까지 각기 다른 인종의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다 크툴루에 대한 신앙이 똑같이 비슷하게 있는 거야. 컬트가 오래전부터 서로 문화적 교류가 없었던 자들인데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거야. 그래갖고 신기하다. 이들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컬트 문화가 있을 수가 있지? 약간 그런 거야. 마치 환국처럼. 환국과 로마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고대 종교와
고대의 컬트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서로 단절된 문명과 단절된 인종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사막자신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을 비롯해갖고 뻗어나갔잖아요. 하지만 요것은 완전히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똑같은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러브크래프트의 의도는 이거였어. 근데 씨발 읽다 보면은 왜 그 컬트를 믿는 거 다 유색인종이지? 아이 뭐야, 이제 한 절반 정도 얘기했어요.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얘기했습니다.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백인의 의무가 어떤지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 잠자코 있어라 신입. 이거 놀랍군요. 미개한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사악한 컬트가 발생하다니. 자와 이지랄. 서로 다른 문화권, 희한하리 많지 백인은 없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똑같이 크툴루에 대한 환상을 보고 주인공의 종조부가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네는 너무 많은 사실을 알았어. 그래갖고 어떻게 이 크툴루의 컬트 있죠? 크툴루를 받드는 이교도들한테 이제 좌표가 찍힙니다. 좌표가 찍혀갖고 사악한 유색인종에게 암살을 당하신 거였어요. 주인공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자, 이제 액자식 구성 다 끝났어요. 주인공의 종조부에서 그 외에 목격자들 2명 있었죠? 그들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현대 시점으로 돌아와요. 주인공이 그 종조부의 기록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흥미로운 거야. 군침이 싹 도는 거야. 왜? 왜냐면 이제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나오는 중구인공들은 이제 그 인터레스팅 빼면 시체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종조부의 유산이라던가 종조부의 기록을 다 수습을 합니다. 자, 근데 주인공이 기사를 하나 읽는데 무슨 기사를 읽냐면은, 자, 노르웨이의 구스타프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그 난파선에서 구조가 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증기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선원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구스타프 요한슨은 살아남았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공포에 질려서 얘기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는 아내와 재회 후 노르웨이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노르웨이의 백인 구스타프 요한슨이 목격한 것은 뭔가 문어 모양의 괴물 어쩌고 저쩌고. 문어 모양의 괴물? 근데 생존했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주인공의 군침이 싹 돌죠? 그 상태로 바로 로스앤젤러스로 갑니다. 주인공이 로스앤젤러스를 가갖고는 대충 조사를 한 다음에 호주로 가요. 호주로 가갖고 정보를 싹 다 취득을 합니다. 정보를 취득을 하고 어디로 가? 구스타프 요한슨은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노르웨이 사람이라 그랬죠? 영국을 경유해갖고 노르웨이로 갑니다. 노르웨이를 가갖고는 수소문을 해갖고 구스타프 요한슨을 딱 찾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집에 가니까 구스타프 요한슨의 아내가 딱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엑다리우스라고 하는데요, 구스타프 요한슨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얘기를 하죠. 저희 바깥 양반은 죽은 지가 좀 됐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다 그랬죠? 살아남아갖고는 돌아와갖고 이제 며칠 동안 막 되게 시름시름 앓다가 꼴까닥하고 죽어버렸대요. 근데 구스타프 요한슨이 뭔가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뭔가 수기를 써놨답니다. 그래갖고 요 수기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요거라도 하고서는 구스타프 요한슨의 수기를 주인공이 입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구스타프 요한슨의 수기를 딱 보는데, 자, 구스타프 요한슨은 해적인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밀수꾼인 건지 아니면 뭐 상선이었던 건지 뭐 원양원선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구스타프 요한슨과 그 친구들이 요호호 승선을 준비하라 하고서는 대충 저기 그 남태평양 쪽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쪽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해도에 그 맞지 않는 곳으로 가거든요. 해도에 맞지 않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뭐가 꾸물꾸물하더만 육지가 물속에서 쏙 하고 솟아오르는 거야. 씨발, 이거 나 원피스에서 봤는데 그랜드라인에선 이게 일상이죠? 이게 뭐야? 하고서는 그 섬을 자세히 보니까 섬에 이상하고 희미한 구조물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구스타프 요한슨과 친구들이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뭐야? 거기에는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 섬은 이상했던 게 기괴한 건축물이 있었고 이제 구스타프 요한슨과 그의 선원들이 전부 다 백인입니다. 참고로 그들은 전부 백인입니다. 자, 섬에 상륙을 해요. 뭔가 홀린 듯이. 자, 섬에 상륙을 해보니까 특이했죠? 구조물은 뭔가 고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녹색빛이 돌았습니다. 녹색빛이 돌았고 뭐야? 이 구조물이 돌로 돼 있는 것도 아닌 것이 금속도 아닌 것이 광석도 아닌 것이 수정도 아닌 것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빛이에요. 녹색빛이고 축축해요.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뭔가 상형 문자가 써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직사광선으로 때려지는 게 아니라 뭔가 스펙트럼이 일어나갖고는 빛이 일렁입니다. 빛의 왜곡과 그 굴절이 생겨갖고는 뭔가 보이는 게 왜곡돼서 보이는 거야. 일렁일렁 일렁일렁 혼란하다 혼란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갖고 오 신기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먼 곳에서 동토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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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하고선 뒤를 싹 돌아보니까 산이 움직입니다. 산이 움직이고 거대한 그림자가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거대한 문어와 용이 합쳐진 듯한 기괴한 형체가 딱 나타나갖고는 쭈뾰쭈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깍! 니게른다요! 하고서 도망을 갑니다. 다들 도망가는데 몇 명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보고 미쳐갖고는 바로 미쳐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미쳐버려갖고 깨꾸닥하고 죽어버려. 그 몇 명은 건물에 깔려 죽어요. 배로 도망가갖고 당장 출발해! 이상한 것이 있어! 하고서는 뒤를 싹 돌아봐요. 초록색 피부에다가 비늘로 덮여 있었고 몸은 용과도 같았는데 대가리는 문어였다.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니게르! 하고서는 배를 타고서는 빨리 출발해! 출발하란 말이요! 그러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죠. 동토동토 동토동토 동토동토! 또 이지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깍! 하고 그러는데 안에 있던 선원들이 다 이제 미쳐갖고 죽어버립니다. 안에 있는 선원들이 호호호호 어쩌면 좋아 하고서는 다들 미쳐갖고 죽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뭐야? 구스타프 요한슨은 뭐야? 백인이었죠. 구스타프 요한슨은 노르웨이의 백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거대한 생명체가 동토동토! 그러니까 씨발 우리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고 구스타프 요한슨이 키를 딱 잡고서는 간센 드림포토 해갖고는 배를 딱 돌려버립니다. 이 징기선을 딱 돌려버려갖고 시끄럽다이! 하고서는 동토동토하는 그 쿠툴루로 추정되는 생명체한테 충각을 시끄럽다이! 팍! 하고 꽂아버리니까 배가 그대로 뻑! 하고 뚫려버립니다. 동토동 허미! 시펄! 풀럭! 해갖고는 어떻게 돼? 배때지에 구멍이 나더만 끈적거리고 뭔가 뭐 고체도 기체도 액체도 아닌 게 후두둑 하고 이제 배에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다시 후진기어 딱 넣죠. 시끄럽다이! 하고서는 이제 구스타프 요한슨은 요 증기선을 몰고 미친듯이 도망갑니다. 배빵에 구멍이 뚫렸죠? 아! 씨팔! 아파! 이럽니다. 아프다고 교성도 지르고 그리고 배빵도 뚫린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이제 배 타고 도망가면서 뒤를 쓱 보거든요? 배 타고 도망가서 뒤를 쓱 보는데 그 상처가 회복이 됐다고 얘기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그 구스타프 요한슨이 혼자 살아남아요. 배도 난파선이 돼갖고 배도 망신창이가 돼갖고 다른 선원들 다 죽고 다른 선원은 유색인종이었겠죠? 구스타프 요한슨 혼자 살아남고 이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야! 씨발! 맞아? 야! 코즈미 코러램에 1000톤짜리 뭐 10,000톤은 안 되겠다 다행히 당연히 이게 한 1800년대 1900년대니까 얘네들이 전함을 타고 다닌 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해봤자 5000톤 미만일 거란 말이야. 5000톤 미만짜리 상선이나 화물선에 충각으로 뒤지는 게 말이 돼? 이게 코즈미 코러야? 이위치급 항공모함 박히면 꼼짝 못해. 이게 무슨 코즈미 코러야? 코즈미 코미디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쿠툴루가 증기선에 뺑소니 맞고서는 퇴치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썰! 코즈미 코러는 작가의 지능과 작가의 상상력을 넘지 못한다. 첫 번째 썰. 러브크래프트는
뭐 한 5,000톤 미만의 증기선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러브크래프트의 능지가 거기밖에 안 됐다는 썰.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썰은 크툴루 스타스폰이라는 썰. 크툴루는 아니고 그 크툴루 스타스폰이 있잖아요. 그 크툴루의 따까리들 있잖아. 크툴루는 아니었고 크툴루 스타스폰이라는 썰. 예, 진실은 저편 너머에. 그래서 크툴루 하면 뭐야? 크툴루가 코즈믹 호러, 이 우주의 지배자, 보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증기선으로 컷당하는데요? 어쩌라고? 증기선 박히면 꼼짝 못하는데? 크툴루 나오면 항상 18번 곡이 뭐야? 증기선. 증기선 박히니까 애가 꼼짝 못하더라. 뭐 인신공양 의식에 막혀갖고는 부활이 완벽하지가 못해갖고 그 증기선에서 컷됐다는 썰. 뭐 하여튼가 진실은 저편 너머에. 우리의 상상력에 맡겨야겠죠. 구스타프 요한스는 살아남았죠. 살아남았는데 애가 정신이 좀 나갔죠. 정신이 나가갖고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정신이 나갔는데 아마 정황상 유색인종에게 암살당했을 걸로 추정. 크툴루의 추종자인 유색인종에게 암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연사한 게 아니라 백인의 최첨단 기술 증기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기계령 컷? 자, 그래갖고 크툴루에 부르면 어떻게 끝나냐면은 주인공이 끔찍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주인공이 끔찍한 사실을 알아내갖고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이다. 구스타프 요한슨도 그렇게 죽었는데 왜 나의 종저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구스타프 요한슨도 죽었어. 나도 너무 많은 사실을 알아냈어. 나도 언젠가 유색인종에게 암살되지 않을까? 나의 유산 상속인 나의 유언장을 보는 사람에게 전화노니 요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많이 알게 되면 당신도 다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는 안 돼. 위험한 사실이야.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잉! 하고 끝납니다. 진지 빨고 얘기하자면 요 외계의 신이 묻혀있고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증기선에 컷당했지만 이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코즈믹 호러로서의 존재, 그리고 봉인이 돼 있고 별들이 정련이 되는 순간 크툴루는 깨어나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의 세상 곳곳에 크툴루를 따르는 컬트 집단, 카오스 컬티스트처럼 카오스 컬티스트들이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린 고로시를 당한다. 무서워잉! 그게 이제 크툴루의 부름의 그 메인 주제죠. 메인 테마고 메인 주제죠. 근데 현대인들이 보기엔 어때? 퍼킹 레이시스트밖에 안 남았죠. 죽은 채로 잠들어 있다. 그분은 돌아오실 것이다. 크툴루께서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리시다투루스토 따뚜 크툴루! 이게 이제 메인이거든요. 러브크래프트라든가 크툴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현대인들에게 남는 건 뭐야? 숨쉬듯이 나오는 인종차별밖에 없다. 그래갖고 지금 유튜브 에디션으로 나오는 이 크툴루의 부름은 인종차별적 요소가 다 사라져 있는 상태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크툴루에 대한 의식을 아직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딱받는 거 아닐까? 아니,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난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러브크래프트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크툴루 좋아요, 러브크래프트 좋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각심을 위해서 빨간 약을 드리는 거예요. 요 숨쉬듯이 나오는 퍼킹 레이시즘을 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희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빨간 약 먹고 진실을 깨닫고 러브크래프트의 그 편향된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눈이 뜨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퍼킹 레이시스트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의 부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더니치의 호러, 더니치의 공포, 그리고 에리잔의 선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